올해 초 청주에서는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정원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최근 대상을 받은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멜로디 풍경이라는 정원이었는데요. 음악을 테마로 정원을 꾸몄다고 합니다. 음악의 리듬과 선율이 정원의 곳곳에 스며 있다고 하는데 뉴스 FM의 현지 정원에도 이분의 리듬과 선율이 스며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 FM의 조경관리사, 명절에 예초기 메고 벌초 좀 해봤을 것 같은 이 남자,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뉴스 FM은 음악. 안녕하세요, 민재 씨.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어떻게 좀 예초기 메고 벌초 좀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프닝을 듣고 네. 좀 창피스럽고 그런데요. 꽤 잘하셨군요. 네. 이제 명절 앞두고 한번 부모님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좀 나서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이런 이제 대답이 오죠. 그렇군요. 네, 언젠간 또 하게 될 거니까.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뉴스 보다가 U2가 내한 공연한다고. 네, 아일랜드 밴드 U2가 이제 12월 8일에 내한 공연을 하는데요. 방금 정오에 낮 12시에 티켓이 열렸어요. 저도 여기 오면서 지금 버스에서 휴대폰으로 했는데요. 네, 성공하셨어요? 성공은 했는데 네. 정말 치열했고 제 주위에서는 지금 티켓을 다 못 구해가지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U2의 내한 공연 소식,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오늘 정오부터 티켓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아직 매진이라는 기사는 뜨지 않았으니까 네.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실시간 음원 차트 얘기가 좀 핫해요. 네. 오늘도 1위에 오른 곡이 김나영이라는 가수의 솔직하게 말해서다라는 노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 김나영 씨 노래 중에 어른이 된다는 게라는 노래를 네. 아는 동생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가사가 참 좋아서 네. 즐겨 듣긴 했었는데 그 노래만 알지 이 가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차트 보면서 김나영이 누구야? 이러는 분들도 좀 많은데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좀 낯설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때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물론 들어봤고요. 김나영 씨는 이제 2013년에 슈퍼스타 K5에 출연했던 가수인데 당시에 톱10 직전에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톱10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정키의 노래 홀로라는 노래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2012년 노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다가 슈퍼스타 K 이후에 역주행을 하면서 2014년 히트곡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잘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가수다. 그렇게 이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슈퍼스타 K에 출연했던 가수들을 웬만하면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탑10까지 못 올라간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사실 음원 차트 1위 하면요, 왜 대형 팬덤을 보유한 그런 가수들의 전유물 네. 뭐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네. 김나영이라는 가수가 조금 의외긴 하네요. 사실 김나영 씨 1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요? 2015년에 나왔던 어땠을까라는 노래도 차트 1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은 매체가 이건 신인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게다가 당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 사운드트랙들이 차트를 점령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군요. 왠지 이번이 1위가 처음 아니라고 하니까 네. 뭔가 이제 숨겨진 팬덤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김나영 씨나 좀 팬분들한테는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응팔 OST가 정말 핫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그걸 뚫고 지금 1위에 올랐었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사실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어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음악계에서 히트곡 내지는 1위 곡이라고 하면은 현재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가수의 노래거나 뭐 방송이나 광고, 뭐 영화에 쓰여서 잘 알려진 뭐 화제가 되는 그런 노래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김나영 씨는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뭐 페이스북에서 입소문이 났다. 특정 페이지에서 이분의 영상이 100만 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니 어느 날 무섭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저도 그때 참 의아하면서도 괴물 신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쯤에서 이 노래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김나영 씨의 이번 신곡 지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 잠깐 들어볼게요. 헤어질 자신이 없어 괜찮은 척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내 하루도 생각한 적 없는데 나보다 나를 네가 더 잘 알면서. 네.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 나 잠깐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솔직하게 말해서 특별한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좀 보기 드문 혹평이네요. 저는 원래 뭐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서 네. 이게 먼데이 키즈 이진성 씨가 작곡에 참여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뭐 흔히 듣는 발라드의 그런 전형을 따르는 노래죠. 뭐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 노래만의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저도 들으면서 뭐 노래가 이상하거나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게 1위라고? 라는 이런 의문은 있긴 있었거든요. 평론가로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좀 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금 차트 1위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듣고 있다. 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좀 이름을 못 들어본 네. 잘 모르는 가수들이 차트 1위라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1, 2년 사이에 실시간 차트에서 약간 석연찮은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네. 현재 2위에 임재현 씨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이란 노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임재현 씨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 사실 저는 기사로 먼저 봐가지고 차트 네. 1위 했다고 해서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모른다고 하는 건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알게 된 그런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시간 차트에서 1위, 뭐 2위 이렇게 차지할 정도면 엄청난 인구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이 노래를 들은 인구가 수십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누적되는 데이터긴 하지만 엄청난 숫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재현, 김나영 이런 분들이 대중의 그 정도로 인지도를 갖고 있나? 뭐 화제가 되고 있나?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음원 사재기다, 뭐 차트 조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을 음원 사재기다, 차트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실제로 문체부에서 조사도 했는데 네.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심증만 발표를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음원 사이트 쪽에서도 당연히 차트 조작은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고요. 정당한 마케팅을 통해서 차트에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정황이 영 미심쩍으니까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떤 정황인가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도 높지 않고 그렇다고 어떠한 미디어에 등장해서 화제를 모은 것도 아닌데 단순히 페이스북 페이지들에서 올린 영상들로 순식간에 10위권에 들고 심지어 정상에 오른다? 사실 이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긴 해요. 대표적인 역주행곡으로 꼽히는 윤종신의 존니, 네. 뭐 EXID의 위아래, 멜로망스의 선물 이런 노래들을 보면요. 명백한 역주행의 계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낮은 순위부터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순위 상승을 기록한 그런 노래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나영, 임재현 이런 가수들은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뭐 순위 조작이나 차트 조작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이 가수들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뭔가 지금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이 두 가수 얘기로 끝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뭐 장덕철, 닐로, 숀, 오반, 벤, 반하나, 하은 이런 가수들이요. 전부 차트 1위를 차지했거나 1위에 근접한 순위를 냈던 그런 가수들인데 저는 여기서도 또 처음 보는 가수들이 있네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가수들 네. 들으시면서 나 아는 가수인데 하는 가수가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 대중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가수들인데 이런 가수들이 차트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내고 있고 그 양상이 비슷하고 그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사재기다, 순위 조작이다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 우리가 차트에 올라와 있는 곡들을 전체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네. 번만 오르면은 그렇죠. 계속 올라 있는 경우가 많은 건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차트 1위에 올랐던 그런 가수들, 의심을 받고 있는 가수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 닐로의 지나오다라는 곡도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나.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 승관님께서 노래들은 다 좋네요. 작곡을 잘했네. 20, 30대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댓글을 좀 주셨거든요. 네. 어떠세요? 뭐 20, 30대뿐만이 아니고 이런 노래를 듣고 노래가 안 좋은데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코드 같은 것들도 너무나도 우리 귀에 착착 붙는 네. 흔히 머니 코드라고 하는 건데 그런 코드를 쓰고 있고 또 우리 대중은 그 고음이 많이 들어간 발라드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을 이제 음악적으로 싫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긴 어렵죠. 거부감이 있는 곡들은 아니지만 네.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과연 1위를 할 만큼의 어떤 배경들이 있었느냐. 네. 지금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트집을 잡아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런 차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게 네. 지금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네. 민재 씨는 평론가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현재 실시간 차트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런 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뭐 1위, 뭐 10위권 안에 들어간 얘기만 했지만은 탑 100을 보면은 이런 순위에 해당하는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순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 실제로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애써서 좋은 음악 만들고 대중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음악인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우리 대중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음악을 들을 때 실시간 차트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차트를 그냥 그대로 듣고 근데 적당히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선율 또 그냥 적당히 공감되는 이별 가사 그리고 고음 짱짱한 후렴 이런 거 넣어서 발라드 만들고 이런 마케팅을 이용해서 순위에 올려놓는다면 그렇지 않은 노래들이 주목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한 게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간 우리 같은 대중이나 소비자들 좀 길들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차라리 실시간 차트를 폐지해야 된다? 그게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실시간 차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해외에도 실시간 차트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차트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대중의 인기 수요와는 별개로 주체적인 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차트와는 별개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해외 서비스들, 뭐 이를테면 스포티파이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오면은 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아직 미정인 것 같더라고요. 스포티파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 해서 많은 이제 음원 사이트들이 긴장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 저희도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이군요, 스포티파이가.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특징이 차트 위주의 노래 소비를 한다. 좀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도 우리들이 좀 현명하게 노래를 골라 들을 수 있는 안목?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악 취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참 쉽지 않기도 하고요. 네. 이제 코너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추천곡 들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선우정아 그리고 바버레츠가 함께한 노래인데 차트 밖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가사가 참 재밌으면서도 서글퍼요. 맞아요. 가사를 보면은 얼마 전에 앨범을 냈어. 오랜 시간 고생했지만 여태 그랬듯이 내 노래는 차트 밖. 차트 밖 친구들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악합시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하여튼 모쪼록 현재 실시간 차트를 둘러싼 그런 의혹들이 좀 투명하게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맞아요. 물론 이 차트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건 맞지만요. 네, 그 안에 드는 게 뭔가 공정한 방법으로 그렇죠. 드는 게 아니라면 분명 문제가 있겠죠. 네. 이 선우정아와 바버리츠가 함께한 차트 밖에서 전해드리면서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음악평론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utside the chart, inside your heart. 얼마 전에 앨범을 냈어. 오랜 시간 고생했지만 여태 그랬듯이 내 노래는 차트 밖